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앉아서도 뭐 평산 네. 책방을 한다, 어쩐다 하고 또 SNS에다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갖고 현실 예. 정치 참여를 사실상 해왔어요. 예. 잊혀진 삶은커녕 시끄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또다시 들여놓는 것 아니냐. 그렇죠. 정치에 참전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19일 날 9.19 남북 평양 네. 합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5주년을 기념한다고 해갖고 처음 퇴무에 상경을 해가지고 와서 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재명 뭐 방문도 있었습니다만은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다음에는 나 아닌가 하는 지금 불안감을 사실상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안보, 경제부터 모든 거 다 조작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하다못해 부동산 시세까지 다 조작했잖아요. 통계 조작. 그때 통계청장이 갑자기 황윤경인가요? 예. 갑자기 경주대에서 그때 울면서 황수경. 울면서 나갔어요. 예.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왜 예. 청와대한테 사전에 그 통계 조작하게 보고하라니까 이거는 통계법 위반이거든요. 예. 갑자기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예. 그다음에 후임자 강모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랬었죠. 이거는 이 그리스나 저 남미 같은 나라가 망할 때 맨 먼저 전조가 통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탈원전부터 부동산부터 맨날 조작하고 저 소득주도 성장 거짓말하고 맨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경제 안보가 보수 정부가 나왔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그러니까요. 아주 또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나 그래서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제정신인가? 예, 좀 정신과라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헛소리를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북관계 개선은 이어달리기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놓은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 부수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있다. 파탄나고 있다. 다 그리고 잘했는데. 거기다가 북한은 계속된 도발에 대해 최근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외교 행보, 당신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 납작 엎드려서 핵 인질, 핵 노예가 됐잖아요, 지금. 예. 예? 한마디도 못하고. 부벌회계였죠. 예. 이거 지금 근근히 윤석열 정부가 와서 제자리를 좀 찾아놓는 거예요. 중국도 예? 깨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잖아요. 딱딱 할 얘기 하니까. 총리, 예. 총리 그 사람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와서 딱 고개 그렇죠. 숙이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주체적인 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지금 대접받는 거예요. 예. 근데 핵 인질로 만들어 놓은 그 문재인이가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경제 얘기하는데 400조 빚내서 퍼주기 하고 또 복지로 재정 파탄 내고 우리 부채 1000조 됐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가장 경제가 좋을 때 사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너무 우직했어요. 국가 살림을 너무 그냥 돈 좀 풀어도 되는데 혁띠 바짝 졸라서 바짝 내빛 졸였죠. 생활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노후 생활 제 주위에도 보면 잘하는 게 젊을 때부터 바짝 조여서 살다 보니까 예. 지금 연금 많이 나와도 바짝 조여서 살더라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바짝 조였거든요. 예. 그거를 코로나 핑계로 문재인이가 막 쓴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 자기 있을 때 그 2021년 마지막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었는데 예, 작년에는 3만 2천 불로 떨어졌다. 예, 이거는 환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지만 환율이 높은 자체가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경제가 나빠진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 써줬는데 그걸 혼자 생각할 지능은 안 돼요, 문재인이가. 예. 누군가 써준 거를 지금 읽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말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다 퍼지고 있잖아요. 예. 또 문재인 때 막 퍼주기 위해서 지금 겨우
부동산이나 안정시키면서 제 궤도를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안해하는 마음을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헛소리, 예? 술 먹은 술주정하는 소리 같은 걸 했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관계도 예. 국월 외교 예. 그래가지고 국월 평화를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핵이 고도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사일 쏘고 더 했잖아요. 예. 예. 갖고 놀았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1, 2년 더 했으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서울 와서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이제 겨우 다시 지금 그렇죠. 회복되는 중이 그렇죠. 완전히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첩들이 온갖 천지에서 발호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간첩 한번 잡은 적이 없었잖아요. 문재인 때는. 대통령 자체가 간첩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잡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말 참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재정 적자가 문재인 얘기는 그래요. 재정 적자가 윤석열 정부 와서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경기 부진이라기보다는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다. 부자 감세. 부자 감세했자 얼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법인세 좀 낮춰주고. 법인세 조금 낮춰주고. 그렇죠. 뭐 종부세도 낮춘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세가 부동산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 과표 좀 낮춘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못했는데 왜 못했냐? 법을 바꾸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고 반대하는데요. 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거를 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거는 참 문재인이 보면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이름 잘 줬어요. 문재인.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남북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구시대적 또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 하면서 바라고 천안함 사건도 나고 목함지뢰 사건도 그건 북한이 일으킨 건데 마치 우리 쪽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쁜 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아들이 두드러 맞고 오면은 누가 때렸냐를 봐야 되는데 네가 잘못해서 맞았다고 하는 부모랑 똑같아요. 예. 예? 네가 잘못해서 맞았다. 왜 잘못했냐? 누가 학교에 학폭 일진이 줘박았으면은 거기 가서 부모가 왜 때렸냐고 항의를 해야 될 그래야죠. 건데 억울하게 맞았으니까. 근데 네가 잘못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안함 뭐 목함질에 박근혜 때고 천안함은 이명박 때지만은 그 연평도 포격도 그게 다 우리 잘못입니까?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녹색병원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장기전을 벌여야 하니까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자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서로 속셈은 동상이몽 아니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재명으로 봐서는 지금 단식한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식한 건 아니에요. 예. 자기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단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투표 결과를 보고 또 단식을 결정해야 돼요. 예. 만약에 부결되면은 금방 퇴원하기 못하니까 좀 한 2, 3일 좀 더 안에서 좀 먹고 예? 병원 뭐 녹색병원에서 알아서 잘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소고기국이라든지 뭐 뼈국 같은 거 챙겨 좀 먹고 예. 몸 좀 조리해서 나올 테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또 단식을 더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침대에 들어 누워 가겠죠. 누워서 또 판사 앞에 가야겠죠. 나 다 죽어간다. 나 감옥 가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녹색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 공천도 하고 그런 전략 아니겠어요? 예. 단식할 때부터 저는 그게 다 각본에 나온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예. 문재인이가 그 문병호로 녹색병원에 도착하니까 개딸들이 문재인 출당해라 하고 막 소리를 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아주 개딸들을 꾸짖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당에 어떻게 큰 어른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당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치판 역할을 하는 분이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의견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네. 우리가 이렇게 이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저쪽 상대방들 아니냐 하면서 꾸짖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우선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하면은 이재명 친문 쪽에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비호하는 그 SNS 올린 게 왜 올렸겠어요? 뻔하죠. 21일 날 투표해야 되는데 친문 의원들 좀 나 좀 살려줘 이거죠. 네. 예. 그 사람들을 달래려는 그런 술수죠. 이재명은 하나하나 제스처나 모든 게 하나하나가 꼼수나 위선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예. 이재명은 뭐 이재명 속셈도 뻔한 거고 그러나 문재인은 상당히 엉큼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속내를 잘 안 비치는데 최근에 뭐 소극적인 그런 정치 참여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상경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정치 참여 쪽으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통계 조작 이 사건을 해서 22명이나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정부 때 정책실장 지낸 사람 4명이나 거기다 넣고 뭐 김현미다 뭐다 해갖고 22명이 결국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걸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정점이 이제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죠. 예. 최근에 검찰 인사를 보더라도 아주 검객들을 전방위 배치한 것은 총선 이후에 그 이전에 이재명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자기한테로 이 칼날이 올 거라고 직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총선 전에서 뭔가 자기 세력을 심어야겠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우리가 다시 당권을 찾아와야지. 그렇죠. 뭐 이런 속셈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재명이가 구속되면은 뭐 그 비상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친문이 또 김경수 지금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을 또 포스트를 박아가지고 뭔가 또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저는 문재인은 자신한테 몰려오는 화살도 피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의 성정이 저 양산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서울관에 끼웃거리는 거죠. 예, 또 친문 의원 또 문재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낙하산된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고민정이라든지 뭐 여러 김의겸이라든지 조금 함량은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 기반도 없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누구겠어요? 문재인한테 SOS 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와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친문 세력들을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얹혀진 야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제 녹색병원에 문재인이가 가서도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모양을 좀 갖춘 거죠. 일단 뭐 친문 쪽에는 앞으로 공천은 잘 부탁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손잡아 줬지 알죠? 그렇죠. 그 얘기고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은 자치다가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간의 접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 문재인이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생각이 가능성이 들어요. 제일 크죠.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완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은 흘러간 물입니다. 흘러간 물이죠. 흘러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리겠습니까? 예. 예.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데요. 이 문재인은 끝났고 문재인에 있을 때 잘못한 그 실정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옛날에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는 문재인은 뭐 세종대왕 정조대왕하고 비교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임금은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 그 인조 아주 그 비겁하고 그 혼자만 선조하고 살려고 비슷해요. 선조. 그래도 선조는 하나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죽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조는 인조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요. 대책 없이 인조는 정말 나라 팔아먹은 놈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띨띨한 놈이 고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인조 플러스 고종 플러스 저 연산군 연산군 네 편 내 편 갈랐잖아요. 자기 엄마 죽이는데 관여된 사람은 다 죽이고 네 편 내 편 진영으로 쫙 쪼갰잖아요. 연산군. 네, 그래서 저는 연산군 플러스 인조 플러스 고종 아니냐. 문재인은 그런 뜻에서 문재인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여권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국회 내에 네. 최소한 30석 이상의 자기 그렇죠. 세력을 확보해 놔야 그렇죠. 이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문재인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옮겨올 때 그래도 방탄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죽고 살기로 아마 이번 내년 4월 총선 후에서는 문재인이가 나설 거로 봅니다. 네. 아마 양산에서 서울로 집어넣어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시동을 어제 네. 상경에서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문재인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 어제 서울 상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